예, 근데 지금 출발하시면 대부분 이게 멀어가지고 묻었어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손에 박도 있고 완전 사우방지가. 여기가 동해시고요. 택시를 타고 아마 요렇게 진입한 것 같습니다. 마을 어귀, 여기가 아마 등산로가 이렇게 발달된 것 같은데, 여기가 속미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구글어 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네이버 지도랑 같이 비교해보면 여기가 속미산 정상이고, 여기가 발견됐던 반대편에 달반리산, 여기는 600m, 599m, 여기는 495m. 말 그대로 동네산 높이죠. 보시면 산세가 상당히 험합니다. 경사도라든가 이게 상당히 험해요. 우리나라 산의 특징이 그겁니다.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체력 고갈을 유도할 만큼 지형이 험해요. 그리고 악천후가 쉽게 발생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산이기 때문에 진짜 히말라야보다 사망사고 더 많이 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높이가 낮으니까 방심하다가 결국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달반리산, 여기가 속미산. 아마 이렇게 능선을 타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길이 생각보다 잘 관리가 안 돼 있네요. 등산로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가다가 반대편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뺑뺑 도는 거죠. 여기서 그냥 내려갔으면 됐는데 아마 능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뺑 돌았을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여름에 그것도 뭐 소백산 근방에서 소백산 아니다. 어디다 충북이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냐. 네, 산소 뺑뺑 돕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지형 자체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그렇게 개방돼 있지 않고 닦여 있지 않단 말입니다. 가다 보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형이 낭떠러지거나 큰 안반이라든가 장애물을 막으면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서 또 방향을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높이에서 사람이 이 패닉이 와서 방향 감각 상실해서 뺑뺑 돌 수 있습니다. 지금 산이 이거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산이 거칩니다. 달반리산은 뭐 더더욱이나 여기 이쪽은 낭떠러지 완전 암벽 지역이네. 경사가 상당히 심하죠. 기사에서 보면 이 달반리산 여기에 정상 부근에서 이 속미산을 본 사진이 있어요. 아마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반대편 여기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마을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 낮은 산에서 사람이 조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상 아래 금방 경사면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정상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지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피로동사 탈진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거예요. 높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 자체가 이런 특히 동네산 관리가 안 돼 있는 동네산은 더더욱이나 이정표 이런 것들 그다음 등산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길을 잊어먹기 되게 쉽고요. 또 이렇게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또 지형 자체가 평평하지 않고 돌이나 바위, 장애물들 그다음 상당히 높은 경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력 고갈과 그다음 낙상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 산 특징입니다. 특히 관리가 안 된 이런 산일수록 여기 등산로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임야입니다. 임야. 근데 잘못 들어가면 이제 낙상사고 길을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의 그 유튜브에 어르신이 등산을 하신 거 요거 있던데 등산로 관리가 정말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분도 속리산에서 달반리산 이렇게 건너가는데 등산로 관리가 안 돼서 진짜 그냥 뭐 숲을 그냥 길을 없는 곳 헤집고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겨울에는 더더욱이나 눈이 쌓여 있다 그러면 또 낙엽에 가려져 버리면 또 유명한 산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사람들 계속 다니면서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길을 찾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우습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을 많이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산을 구석구석 다녀보면 와, 한국 산 진짜 무섭구나, 위험하구나, 겁을 내야 되는구나, 준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아니 히말라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의 산입니다. 왜?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형이 난이도가 높고 길이 험하고 그다음 악천후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미끄러 떨어지면 그냥 추락사예요.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종했는데 시신을 못 찾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산이 연결돼 있어서 능선을 잘못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산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어서 가버린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남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면 이 나무들과 지형에서 가려져 버리거든요. 나는 경산을 이렇게 타고 간다고 했지만 오르락내락 하다 보면 이렇게 타고 간 게 아니라 방향감각 상실하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내려가야지. 그러면 또 이게 능선 타고 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는 거야. 여기 아닌가 보다. 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또 올라와. 여기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하다, 낙상사고. 뱅글뱅글 돌 수 있습니다. 산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능선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해야 되겠지만 계곡은 이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곡의 난이도가 위험하지 않다면 계곡을 타고 내려올만 하죠. 근데 계곡을 또 무조건 타고 내려오다가는 떨어집니다.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되겠지만 계곡은 모입니다. 근데 능선은 서로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능선이 얼마나 갈라집니까? 길들이 계속 갈라지는 능선 타고 가면 계속 길들이 갈라져 버려서 독도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GPS를 활용해서 정확한 궤적을 미리 사전된 그 등산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엉뚱한 데 헤매가다가 떨어져 낙상사고 하거나 길 잘못해서 다음 산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타고 넘어간다고 이렇게 막 넘어가. 이거 왔다가 아닌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입니다. 와, 여기 보세요. 이거 얼마나 험합니까? 난이도 얼마나 험하냐고요.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지금 이 사고 사례처럼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방심하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고가 난다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 2주 동안 못 찾을 수 있지? 그게 우리나라 산입니다. 실제 아직까지 실종 상태에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유튜브로 좀 유명해졌다고 제 유튜브 그 채널에 이 등산사고 조심해라 거기에 댓글 달았더라고.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떤 활동하고 어떤 정도 수준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유튜브가 컸다고 거기 제 그 영상에다가 이런 동네산 조심하고 잘 준비하라는 거기에다가 글을 달았어요. 뭐라 달았냐? 우리나라에서 무슨 생존이고 뭐 옷을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아무 옷 입어도 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에서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당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수준인지 아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게 생존에 대한 부분에 논하냐고 좀 따끔하게 일치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지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등산 경력이 많다고 그분이 진짜 다른 사람을 리드해 줄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어설픈 자기의 우물한 개구리의 경험을 가지고 또 남들이 자기를 좀 띄워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스스로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 말에 어떤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이 좀 크다고 대단한 공신력을 가진 것처럼 하는데 그 말 자체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방심과 무지와 오만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지금도 몰래 제 사이트 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 그 마인드 자체가 옛날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그냥 우물한 개구리예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사람들이 막 대단한 띄워주니까 그 한 특정한 모습을 보고 띄워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2018년 17년 18년 2년 동안 우리나라 동네산에서 죽은 사람이 444명이에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요. 시신을 못 찾아서 이 동네산에 갔는데 그게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조심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우리나라에서 생년이고 뭐 조난이냐 아무 옷 입고 다니면 되는데 뭐 문제 없다 그런 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거나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체를 모르고 아주 일부만 보고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포장된 모습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늘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또 점검하기 위해서 야생과 그다음 야외에 몸을 던지고 다시 점검하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내가 검증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물을 다치고 족저근막염이 재발돼가지고 또 파열돼서 또 찢어지고 그래도 이제 이러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 구석구석 산을 다 다니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유사한 상황, 이런 사건이 발생됐던 유사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지형에서 이렇게 훈련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됐을 텐데 여기서 이게 보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여기 등산 루트에 대한 충분한 한 10분 정도로만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경로를 한번 그려놓거나 주요 포인트를 찍어놓거나 보조 배터리 반드시 챙겼으면 아마 구조됐을 텐데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지형을 보더라도 어떻게 여기 건너서 여기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어떤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특징을 가진 산이 우리나라 산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말라야에서 죽은 사람보다 우리나라 산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제 뇌리속에 계속 남아요. 매년 겨울에 이 사건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쭉 사건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동해시의 동네산이란 말이에요. 동네산.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을 만큼의 흔한 동네산인데 여기에서 그런 조난사고가 발생했고 실종으로 넘어갔고 결국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준 겁니다. 꼭 이런 유명 아까 좀 두타산이라든가 금방 설악산이라든가 오대산 이런 곳에만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산, 상대적으로 높은 산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동네산이 보이지 않는 동네산에서도 길 한번 잘못되면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헬기 쭉 타고 있을 때 말이 야생마 있죠. 야생마가 강원도 여기 어디 돌아다닙니다. 그 안장 한 번도 이렇게 안 지지 않은 진짜 야생마. 그걸 막 헬기 타고 가는데 소리 애들이 놀라 도망가더라. 막 그 숲을 막 뛰어다녀요. 목장 아니었는데 이게 아마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산이 험하고 위험하고 이 능선들이 얼만큼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는지. 조영사 때는 이게 늘 도상 연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종이 지도지만 그 숲속의 새소리와 물소리도 들을 정도로 연구해라 하는 선배들의 말이 있었고 진짜 그 정도 계속 도상 연구하면 저기는 계곡이 있구나. 저기는 물이 흐르겠구나. 저기는 숲에 원시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과 새들의 소리가 들리겠구나. 뭐 흔적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지도를 파고 들어갔었어요. 조종사들은 그게 당연히 기본 소양이고
지금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다 보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보세요. 이 경사도 지형도 이 보세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고 지형이 그렇게 험하지 않을 것 같은 이곳 속리산과 이 달반니산에서 요거랑 여기구나. 여기랑 요 달반니산에서 요 짧은 구간 안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동네 산에서 이 가까운 시내가 가까운 요소 동네에서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이 지형 분석이라든가 경로를 이제 만약 설정할 때 이 로커스 맵이라는 이 사이트 이건 그 앱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료 내비게이션 앱인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루트 플래너를 그러니까 경로 설정할 수 있는 지도상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지도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경로 설정해서 내가 다운로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지도 나오죠. 해외라든가 아니면 처음 가는 곳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씁니다. 기다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본적인 국가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이제 클릭만 해도 자동으로 경로가 설정돼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직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게 직선으로 이렇게 경로가 설정되잖아요. 얘는 기존에 만약에 도로가 명백한 도로나 경로가 있다 그러면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도로 중심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제가 경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플랜 있단 말이죠. 여기에 1번 딱 해서 그중에 도로가 있으면 자동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야. 자동이 되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약간 벗어나도 이렇게 인식하고 따라갑니다. 도로 중심을 찍으면.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자동 되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밑에 지금 고도까지 표현됩니다.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식당 가겠다. 그럼 이렇게 도로 중심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대로 이제 난 이제 엑스포트 해가지고 다운로드 하면 돼요. 여기 다운로드 됐단 말이야. 그죠? 이거 내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하면 GPS 장비, 내비게이션 장비 거기에 넣어가지고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상길샘에서 불러올 수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사건과 연계돼서 같이 한번 요걸 활용한 거 제가 이제 활용해왔던 제가 예전에 막 훈련하고 할 때 산을 가고 할 때 그다음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을 잘 이용해서 이제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백업 시스템을 가질 때 지도와 별도로 스마트폰에 저장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속리산입니다. 원래 등산하려고 했던 그 사고의 목적지였고 이게 발견된 지점 여기 달반니산 여기서 한 1.3km 정도 직선거리로 근데 이렇게 돌면 한 2km 정도 경찰 추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2km 정도 이동해서 여기 근방에서 아마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등산으로 여기를 갔다 온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정보가 많이 없죠. 여러분 이거 네이버라든가 다음 지도에도 보면 등산로가 제대로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짜느냐 기존 도로들을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루트를 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를 짜겠다. 그러면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1번 딱 하고 입구죠. 오케이 입구 도로에서 찍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자동으로 형성되죠.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얘는 지금 임도도 지금 표현 구현되어 있으면 이거 임도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정상을 갔다 오거나 정상을 한번 찍고 하고 오거나 다시 내려와서 또 지금 여기 인식이 지금 안 되는데 충분히 뭐 이건 참조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돼. 이렇게 원래 옮겨서 이렇게 딱 하면 길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라인에 어차피 올라가든 내려오든 이 라인에
예, 근접하려 노력하면 원래 길로 돌아가거나 하면 다시 내가 계획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참조로 놔두면 됩니다. 일단 포인트는 기억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동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난 이렇게 해서 여기 임도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버스거든요. 여기서 나는 버스 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GPX 파일로 딱 다운 속미산 이렇게 저장하면 최소한 디테일하게 내가 이 잡았던 좌표에서 약간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아, 내가 잠깐 어디를 이탈했구나,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를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GPS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장비에 입력만 해놓으면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든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 갔더라도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런 좌표를 만들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민도 있고, 가민도 쓰긴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고 있고, 지도가 너무 좀 부실해서. 로커스 맵에 공짜로 회원만 가입하면 돈을 주지 않고도 루트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루트 플래너.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존 등산로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경로를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자동 시스템이 아닌, 자동 시스템이 아닌, 그러니까 자석처럼 달라붙는 게 아닌, 그냥 아까처럼 직선으로 만든 그런 형태도 내가 알고 가능할 겁니다. 여기 길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임의대로 꺾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정하고 싶다. 여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가 없는 곳은 이렇게 직선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계략적인 어떤 지형을 보고 내가 등고선을 보고 이렇게 직선 코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기존 길이 있으면 아까 좀 자동으로 클릭이 되면 자석처럼 붙으면서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주도를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일주를 했었어요. 자, 제주도 한번 볼까요? 이게 둘레길 코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둘레길 코스가 막 이렇게 해서 몇 코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코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나는 바다를 더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더 붙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은 나오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길들이 이어집니다.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워도 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를 따라가고 싶어. 여기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길이 없으면,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때는 이걸 해제하는 거야. 하이킹 해제하고 이거 끌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최대한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난 이렇게 다니고 싶다 이거야. 여기 다 보고, 난 여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를 보고, 이 바다를 충분히 느끼고, 다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도로로 진입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이 이제 바뀌어야죠. 도로 경로 만들 때, 다시 하이킹 모드, 워킹 모드나 하이킹 모드 가지고 따라 붙습니다. 라인이 따로 이렇게 붙는다고요. 아시죠? 직선과
그 다음 도로를 이용하시고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게 요 버튼들이에요. 요 버튼들. 눌렀다 뗐다 하면. 나 벗어나서 여기로 가고 싶어. 직선으로. 다시 새로운 코스를 만들고 싶어.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됐다. 워킹을 다시 누르고, 이렇게 또 지금. 아유, 아니다. 이거 워킹 아니구나. 하이킹이었나? 이렇게. 아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가는 거지. 연결해줘야 지금. 연결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난 그래서 이 해변가를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모래사장을 걷고. 걷다가, 다시, 정규 코스 도로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직선에서 다시 하이킹 모드 가서, 하이킹 모드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붙어. 있죠? 자동으로 붙는다. 요렇게 제 나름대로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쭉 연결하는 이 재미가 있었어요. 지도를 분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원래도 코스가 이렇게 갔다가 나면 저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쉬고, 먹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저 성산포 있나? 성산포에서 여기 반 돌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았어. 이런 식으로 쓰기가 좋단 말이죠. 이 로코스 맵이라는 게. 루트 짜는 게 쉽습니다. 기존 도로를 잘 따라서 인식해서 붙여줘서 경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내가 직접 포인트 대 포인트로 점점점 아주 촘촘히 연결해서 그렇게 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만들어서 경로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하나의 경로, 전체 경로를 짤 수 있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